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양경락 입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경명 위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설입니다. 이 조경명 위경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 조경명 위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족, 발에 있는 양명, 양경의 하나로서 위경, 위를 지배하는 경명이다. 두 번째, 조경명 위경은 인체를 흐르는 세 번째 경맥이다. 우리 배웠죠? 첫 번째 경맥은 수태음 폐경, 두 번째 경맥은 수양명 대장경, 이제 세 번째 경맥이 조경명 위경이라는 겁니다. 이 차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 번째 특징, 조경명 위경의 파트너는 다음 시간에 배울, 두 주 후에 배울 족태음 비경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경명 위경은 수양명 대장경과 함께 얼굴에 생긴 대부분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좌우 45쌍 90혈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혈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족태양 방광경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족소양 담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45쌍 90혈 이 조경명 위경이 세 번째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냐 하면은 그냥 환자가 있는데 병명도 잘 모르겠고 앞뒤 생각하기도 귀찮으면 몸의 앞쪽에 생긴 병은 전부 위경으로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옆쪽으로 생긴 병은 전부 담경으로 치료합니다. 몸의 뒤쪽으로 생긴 병은 방광경으로 치료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큰 팁이 되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게 개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해부생리적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은 그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가 아파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위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도 없는 상태로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본인도 안 믿고 치료하는 사람도 어떤 확신이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양의학적인 해부생리적 개요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해부생리적 개요를 보면은 첫 번째, 위는 심화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명치 있는 데를 말합니다. 인맥경에서 보면은 구미혈입니다. 심화부에서 배꼽 위까지 펼쳐진 큰 주머니 모양의 장기이다. 두 번째, 위로는 분문을 통해 식도와 연결되고, 우리 분문 지난번에 그 체한 거 내릴 때 봤죠? 그 분문, 분수할 때 쓰는 분자, 뿜을 분자.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토를 한다든지 위산이 거꾸로 흘러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생기는 이 분문. 이 분문을 통해서 위쪽으로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유문을 통해서 소장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것은 이게 희미할 유, 사라질 유, 그래서 이쪽 소장경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거의 안 올라와요. 어떤 완전히 그 죽음의 위험이 있기 전에. 자, 세 번째 특징. 위의 우측 부분은 간의 좌엽이 덮고 있습니다. 간의 좌엽이 우측 부분을 덮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위의 구조를 보면은 제일 밖에 장막, 이 장막이라는 거는 우리의 피부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세 겹의 근육층,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추벽으로 이루어진, 이 추벽이라는 거는 주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추벽으로 이루어진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막에서 위산과 위액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위액은 수분, 염산, 각종 소화 효소로 이루어진 소화액을 분비하는데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를 분비합니다. 자, 다섯 번째, 위는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연동 운동을 하는데 이 연동할 때 이
연자는 벌레 꿈틀거릴 연자입니다. 그래서 연동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아래 위로 합니다. 아래 위로 마치 그 빨래를 짜듯이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5초에 한 번 정도씩 상하로 연동운동을 하는데, 이 위안에 이물질이 들어왔다든지 심기가 불편해서 기분이 안 좋다든지 하면 이 연동운동을 상하로 안 하고 좌우로 해요. 이렇게 되면은 구토가 난다든지 메시껍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해부생리적 특징을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한방에서 보는 위의 장상학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생김새에 대해서는 원체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빼버리고 생리적인 특징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주로 한방에서는 장에 거의 모든 초점을 맞춰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각 부는 그 장과 짝이 돼서 장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상하게 생리적 기능을 많이 부여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방에서도 보면은 이 육부는요, 떼어내버려도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오장은 떼어내면 사람이 죽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육부가 있는데 위를 떼어낸다. 그럼 바로 소장하고 연결해 버리잖아요. 방광이나 대장을 떼어낸다. 똥통이나 오줌통을 채워버리잖아요. 담낭을 떼어낸다. 그냥 저 고기 먹을 때 소화제 좀 먹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육부에 대해서는 양방이나 한방이나 오장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덜합니다. 그러면은 한방에서 말하는 위장의 생리가 뭐냐? 우선 위를 갖다가 창릉지관이라고 부릅니다. 창릉지관이 뭐냐면은 창고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그 한방은 심장을 갖다가 임금으로 보고 그 오장육부를 전부 신화로 보고 하나의 직책을 하나씩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은 전도지관, 밖으로 변을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위는 창릉지관, 창고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놨고요. 위의 기능은 크게 세 개입니다. 첫째, 수납. 수납이라는 것은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둘째, 부습. 이거는 음식을 죽처럼 잘게 부셔서 소장에서 소화하기 좋도록 부셔 놓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강탁. 강탁이라는 것은 아래로 부순 음식을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장의 한방학적 견지에서 보는 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위장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음식과 섭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목 민족들은 우유나 요구르트를 많이 먹고 에스키모인들은 야채 없이 생선만 먹어도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음식 이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거 이런 거를 알아두면은 위를 관리하기 좋겠다 하는 거를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 식욕이 없으면 억지로 먹으려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식욕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그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식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없으면 한두 끼 정도 굶어도 괜찮으니까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은 이 식균 세포들이 그 맛있는 영양분을 먹지 그 세균을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물들도 보면은 어디 아프면 음식을 안 먹고 마루밑이나 지 우리에 들어가서 계속 상처 부위를 핥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이 없으면 안 먹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우울증 처방을 보면은 우울증이 있거든 조깅을 하든지 굶어라. 왜냐하면 조깅을 하면은 달리면서 퇴고 쪽에 갖고 있던 그 먹잇감을 추적하는 사냥 본능이 발동하고 굶으면은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싶어서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언은요.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에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백을 두면은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 70%, 아마 외국인들도 50% 이상 위는 항상 어느 정도 그 염증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극성 음식, 그 다음에 또 음식에 섞여 있는 이물질, 좀 딱딱한 음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조금씩 벗겨져 있단 말이에요. 헐어 있어요. 그럼 이게 치료되려면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녁 먹고 한 7시에서부터 다음날 난 12시 점심시간까지 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자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야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올빼미족이라서 밤에 원고를 쓴다든지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 분은 드세요. 드시고 낮에 저녁처럼 좀 덜 드시거나 비워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위에 탈이 나거든 죽을 드시지 마시고 밥을 물 조금만 넣고 자직자직하게 삶아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삶아서 좀 푹 삶아서 밥을 드세요. 왜냐하면 죽을 드시게 되면은 위가 일을 안 해서 나중에 아주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드시더라도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는 거지 드시려면은 그렇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죽보다는. 자, 네 번째 조언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혀 운동을 해서 계속 침을 좀 삼켜주세요. 그러니까 혀를 뭐 안쪽으로 돌리고 끝까지 저 입천장 쪽으로 뻗고 이렇게 해서 침이 나오게 해서 침을 삼켜야 되는데 옛날에 그 폐계 이황 선생이 한 70 살았거든요. 이분이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이 혀 운동입니다. 혀 운동을 해서 침을 삼켰어요. 우리가 보통 침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연자, 침연자가 있고 타액할 때 침타자가 있는데 침샘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귀 밑에서 나오는 거는 연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냐면은 음식을 삼키기 좋게 나오는 일종의 액체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턱 밑과 혀 밑에서 나오는 침은 타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뭐 다이스타제라든지 리파제라든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침은 그 신장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침을 많이 뱉으면 신장, 콩팥을 상한다고 보기 때문에 침은 안 뱉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생겨야 돼요. 침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침이 안 나와서 입안이 건조해서 말하기도 힘들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가급적이면 뱉지 말고 그리고 혀 운동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침을 삼켜주면 위에도 좋고 콩팥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송합니다.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제 예쁘게 한다고 배꼽티나 이런 거 입잖아요. 사실은 이 배를 차갑게 하면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아주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가급적이면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5장 중에서 위가 관장하고 있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오행이 우주의 모든 그 질서를 5개로 나누어서 다 배속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감정도
이 5개로 나눠서 이렇게 배속을 시켰어요. 뭐 간에는 노여움을 배속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위에 배속된 그 감정은 생각사입니다. 이 생각사가 어떤 거냐면은 누구를 너무 혼자 막 짝사랑하는 상사병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이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공부를 너무 뭐 공무원 고시나 이런 거 준비한다고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생각사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걸 하면 위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밥 먹을 때는 뭐 핸드폰 그런 거 보지 말고 오직 식사에만 전념해라.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불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질이나 환경에 관련 없이 이 정도를 지키면 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오행혈을 바탕으로 위경의 유주와 함께 섞어서 멋지게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멋지게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